안녕하세요. 최은수 박사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최고의 IT 기업인 소프트뱅크와 야후 재팬을 창업한 손정의 회장의 꿈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도전 정신 하나로 마이다스 손 IT 재벌의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그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죠. 손정의 회장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은 미래의 길을 스스로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손정의 회장은 일제시대 대구에서 규슈로 건너온 탄광 노동자의 제1교포 3세로 195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소년 시절 판자촌에서 태어난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겠다는 커다란 꿈을 품게 됩니다. 가족의 근면성실함 덕분에 손 회장은 열심히 일하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가 13살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일본에는 맥도날드를 들여와서 히트를 시킨 후지다 덴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식 상술에 관련된 베스트셀러를 집필해 긴자거리의 유대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손정의 회장은 무턱대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생 상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됩니다. 손 회장의 두 번째 성공 비결은 비전을 찾아 올인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미래 비전을 컴퓨터로 확정한 소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미국에 유학을 보내달라고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유학을 옵니다. 유학을 온 손 회장은 한 달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1979년 명문 버클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입학한 손 회장은 과학 잡지를 탐독하면서 컴퓨터를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업가로의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컴퓨터 사진을 오려서 코팅을 해 늘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발명에 열을 올려 대학 시절 그는 일본어 키보드를 누르면 영어 발음이 나오는 전자음성 번역기를 개발해서 샤프사에 1억 엔에 팔기도 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1년에 무려 250여 건의 발명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손 회장의 세 번째 성공 비결은 인생 계획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19살이 되자 손 회장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20대에는 이름을 날리자, 30대에는 최소 1000억 정도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자, 그리고 40대에는 사업을 성공시키자, 50대에는 사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그리고 60대에는 사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리라 라고 이미 10대의 인생 계획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실천을 하게 되죠. 손 회장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일본에 가지고 온 사업 리스트는 무려 250가지나 됐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두 세계의 단어를 결합한 아이디어 발상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과 지우개를 결합해 연필 달린 지우개를 만들면 어떨까? 컴퓨터와 타이프라이터를 합치면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될까? 항상 새로운 단어를 결합해서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발상법을 발휘했던 것이죠. 손 회장의 네 번째 성공 비결은 세계 1등의 원대한 꿈을 품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손 회장은 1980년부터 1년 반 동안이나 컴퓨터 시장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1981년 9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유통회사라는 점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24살의 젊은 사장의 직원은 고작 2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 회장은 두 직원을 모아두고 상자 위에 올라서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규모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10년 뒤면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꿈을 이루도록 노력합시다. 이 말을 들은 두 직원은 기득댔고 얼마 후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자신의 비전 앞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고 창업 20년 만에 일본 최고의 재벌의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손정의 회장의 5번째 성공 비결은 오뚜기처럼 일어섰다는 점입니다. 사업 시작 2년 만에 손 회장은 만성 간염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4천여 권에 달하는 책을 독파해 가면서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계 후발주자인 손 회장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경쟁사보다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 조건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높은 퀄리티와 고기능, 저가격 조건은 점차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전자오락과 개인용 컴퓨터 열풍이 불면서 사업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때 텃세를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정의 회장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 손씨 성을 사용해서 손 마사요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것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차별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잡지사들이 소프트뱅크사에 광고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손정의 회장은 고민 끝에 아예 잡지를 창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출판업은 소프트웨어 업계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손 회장은 자신의 뜻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5만 부를 발행했는데도 1만 부도 팔리지 않고 적자만 쌓여갔습니다. 이때 손 회장은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배로 늘리고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러자 1만 부도 나가지 않던 잡지가 사흘도 안 돼서 10만 부나 팔리는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후 소프트뱅크는 잡지의 홍보에 힘입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손 회장의 6번째 성공 비결은 미래의 트렌드를 읽었다는 점입니다. 손 회장은 명성을 얻게 됐고요. 이곳저곳에서 강의를 요청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 재벌인 루퍼트 머독으로부터 손 회장은 강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머독은 아시아 진출 계획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즉석에서 손 회장은 저와 손잡고 사업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손 회장은 미디어가 미래 유망 사업임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독의 입장에서 손 회장은 당시 애송이에 불과했지만 손 회장으로부터 정확한 시장 분석과 사업 계획서를 받아들고 머독은 그를 사업 파트너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아사히 TV를 인수했고 이를 계기로 손 회장은 국제적인 비즈니스맨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1990년대 들어 손정의 회장은 인터넷 혁명에 주목하게 됩니다. 곧이어 일본에도 포털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제휴처로 야후를 선택하게 됩니다. 야후 재팬은 출범 당시 너무 앞선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정의 회장의 비전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창업 당시 100억 엔으로 시작한 야후 재팬은 창업 3년 만에 100배 규모인 1조 엔대의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손정의 회장은 자신의 성공이 무한한 꿈과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1000개의 체크리스트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 상황을 살펴볼 때 1000개의 점검표를 만들어서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컴덱스를 인수할 당시 그는 인수 타당성을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한 뒤 2만 장 분량의 보고서를 철저히 분석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에 있어서 인류가 안 될 사업은 아예 손대지 말 것, 70% 승률이 예상될 때 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원칙을 세워 철저히 실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빌 게이츠인 손정의 회장의 꿈과 도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기업인이란 큰 비전을 가슴속 깊이 담고 시장을 냉철히 분석해 가면서 미래의 트렌드를 읽는 해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맞는 사업,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다른 사람보다 앞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습니다.